네, 저희 황세계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이 연출 맡은 황슬기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이에서 홍이 연기한 장선입니다. 저희가 딱 2년 전에 이맘때쯤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2년 후에 이렇게 또 개봉 준비를 하고 많은 분들과 이 시간 나눌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좋은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네. 인사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예, 저도 5시에 일어나서 여기 11시 40분, 45분쯤 도착해서 왔어요. 예, 저는 충청남도 아산댁입니다. 근데 기자분들 앞에서 선다는 게 좀 많이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냥 즐겁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홍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네, 뒤에,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보다 보고 나서 더 먹먹하게 오는 게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장성란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배우 두 분께 캐릭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미묘하게 사실 모녀 관계에 얽힌 애증을 다룬 이야기는 꽤 많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되게 우리가 그런 영화들에서 봤던 거를 번번이 미묘하게 벗어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두 캐릭터가 주는 이미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홍이 역할 해주신 장선 배우님께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영화 안에서 사연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 홍이라는 캐릭터가 불우한 가정사의 피해자인 것 같은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가 너무 홍이 불쌍하다, 홍이가 되게 너무 안타깝다라고만 생각하게 하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경우가 바르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탓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생각하는 딸 캐릭터랑 좀 다른데 그런 면들을 어떻게 관객들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변중희 배우님한테는 엄마 캐릭터를 보는 내내 물음표가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곧 죽어도 다정엄마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근데 사실 뭐 과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옛날에도 성격이 계속 저랬으면 그 혜주 이모가 그렇게 엄마 봐주겠다고 했을까, 옛날에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치매 초기인 것 같은데 치매가 걸리면 왜 사람이 약간 성격이 거칠어진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으로 계속 살아왔던 걸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감독님께는 이 모녀에 대한 여느 영화와 좀 다르게 두 캐릭터도 전형성을 좀 벗어나고 끝까지 우리에게 눈물 어리게 하는 어떤 그런 감정 어린 씬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래서 영화 끝나고 좀 담담하게 여운이 오는 그런 영화를 만들자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선 배우님부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과 미팅을 했을 때 두 가지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감독님께서 홍이가 미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는 대체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해주셨어요. 그 시선이 참 좋았던 것이 사실 지금까지 좀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혹은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인물을 그릴 때면 좀 연민이 가득한 시선에서 그려지기가 마련이었고 그런데 홍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러지 말지 하는 어떤 선택들, 그리고 모순적인 모습들,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습이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저희 안에 다 숨겨져 있는, 또 누군가에게는 보여줬을지 모를 모습들을 홍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입체적임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영화에 전사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긴 전사를 함께 공유했지만, 영화 내에서는 전사를 다룬다기보다 진짜 어떤 삶의 한순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영화에서 두 관계 그리고 전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사가 좀 자연스럽게 잘 녹아나올 수 있기를 바랬고요.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셨고, 사실 또 엄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잘 자랐으면 좋겠는 바람에 좀 엄격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런 두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홍이가 어떻게 보면 아직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립했다기보다 계속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별로라고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절을 거듭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 표현을 해도 될까? 라고 눈치도 많이 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엄마에게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순간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나 아빠랑 닮았다 라고 순간적으로 인지하게 되기도 하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마와 딸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 영화에서 흘러가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삶이랑 좀 닮아있지 않나? 물론 상처 주지 않은 가족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정하지 못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서로를 가장 걱정하고 서로에게 좋아 보이고 싶고, 그런 관계가 저희 홍이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원래 이제 친절한 편이거든요. 근데 첫 씬 찍을 전까지도 이제 말씀은 들었지만 말투가 친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남편을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독립적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또 딸 하나 낳는데 최대한 가르쳐서 뭔가 건강한 성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은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을 보면은 늘 눈꼬리가 딸 뒷꼭지를 항상 쫓아가고 있는, 그래서 엄마일 수밖에 없지만 겉으로 표현은 굉장히 엄하고 냉정하게 하는 그런 엄마다라고, 두 가지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차갑게 표현하는 엄마,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홍이 시나리오는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시나리오 완성까지 전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80여 분간의 이 홍이와 서희의 여정을 이 캐릭터들을 이해하든 혹은 오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과정까지 어떤 한 사람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썼고요. 대신 그 두 배우분들께는 이홍 이야기, 최서희 이야기, 이렇게 단편소설 형식으로 탄생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써서 각각 다른 이야기로 보내드렸고요. 그걸 정리하면서 저도 이 인물들을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의 전사를 드러내지 않은 거는 이제 홍이가 어떻게 살았고 서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왜 빚을 지게 됐고 어떻게 병을 얻게 됐고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영화 속에 보여지는 순간 이 두 인물에 대한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떤 딱 이 사람을 처음 만나는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관객분들이 각자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그 방향이 다 저마다의 방향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썼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영화를 보시고 그 한 평론가님께서 홍이는 독립영화 역사에 남기고 싶은 앙상블이다라고 두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뭔가 서로 두 분께서 어쨌든 모녀 관계로 계속 나오시다 보니까 좀 서로 연기 호흡 맞추신 소감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작품을 하면서 엄마가 어떤 선배님일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 선배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을 때 드디어 만나는구나, 작품을 하도 많이 봤었으니까 설레는 마음이었었는데, 선배님의 눈을 좀 보고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있었고, 정말 저를 딸로 바라봐주고 계셨거든요, 계속.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추가된 대사나, 그리고 중간중간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대사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때마다 선배님께서 정말 딱 그 상황에 있을 법한 삶을 관통하는 그런 대사들을 해주셔서, 그것 또한 제가 연기를 하는데 너무 큰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사실 현장 분위기라는 게 가장 감독님과,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연장자이신 선배님께서 그 분위기를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배님이 현장에서도 정말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에너지로 분위기를 참 잘 이끌어 주셔서, 영화에서는 서로 아주 상처를 주고받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중학교에서 38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외람되게 사회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제가 가르친 제자 같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제자 같아, 이런 게 밑에 깔려 있어서 누구한테 노여움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자거니 하면은 다 이뻐 보이고 반가워 보이고, 그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강점이자 약점일 수도 있는데, 장선 배우님은 저를 보고 선배라고 그러지만 저는 늦깎이고 진짜 선배시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하면 주고받는 게 굉장히 편했어요. 제가 이제 뭐 짧게 길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102번째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난 그 많은 상대들 중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래서 정말 내가 낳아서 기른 딸 같은 모습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폭발하듯이 증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연기적인 걸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감독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장선 배우를 만나서 한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홍이라는 인물의 성격,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홍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좀 규정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은 그 자기 속에서 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보기에는 참 그 노동 그 공사장 인부 말처럼 뭐 세상 물렁한 사람처럼 보이고 좀 약간 또 자기를 속이려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인물로 규정을 지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홍희를 연기하신 장선 배우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홍희를 이해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엄마가 결국 가자는 집이라는 곳이 저는 처음에는 이제 혹시 홍희를 데리고 이제 그 시골 자기 원래 집으로 가려는 것인가 했는데 결국 선택한 곳은 요양원, 이 전에 있던 요양원인데 어쨌든 요양원을 갖고 또 홍희는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다시 서울로 머물러야 되는 이런 참 결말이 나왔는데 어쩌면 그래서 어쩌면 그 어머니가 생각한 집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 마무리 지은 이유가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홍이라는 인물을 처음에 그릴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을 주인공이 평소에 영화에서 볼 법하지 않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선택을 왜 하지? 혹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의문스럽고 속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주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데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통의 사람들이 잘 내비치지 않는 어떤 잘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아주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갈등을 해결하고 뭐 성장을 이루고 이런 멋진 캐릭터들이 있지만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 인물이 제 영화의 주인공이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홍이라는 인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물을 그리다 보니 이제 결말에 다다라서는 홍이가 어떤 이 삶을 어떤 선택을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억지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 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가 슬프지만 가장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을 그리는 것이 이 영화의 결말과 어울리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비정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희망을 얻기를 바라며 이런 엔딩을 그렸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영화제에서 홍이라는 작품이 이제 상영될 때 특히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장면이 썸남과 데이트를 하고 본인 돈도 아니죠. 사실 엄마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기부를 하는 그 장면에서 실제로 객석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홍이는 그러지 말지 하는 선택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홍이가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본인이 바라는 모습과 실제 자기 삶의 그 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썸남을 만나서 하는 거짓말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도 자기소개서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런 멘트인데도 그조차도 사실은 지금 홍이가 살고 있는 삶이랑 굉장히 괴리가 있고 그조차도 허락이 되어 있지 않은 삶인데 홍이는 그냥 남들 보기에 왠지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사실 홍이가 지나온 삶이 계속 바라는 것만큼 잘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책장을 보면 뭐 제빵도 배웠다가 여러 가지 자격증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부족했고 세상을 잘 쫓아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늘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부족하고 느린 사람도 있는데
요즘 참 더 빨라지고 변화가 빨라지면서 어떤 실수, 실패에 관대해지지 못한 시대가 되면서 사실 홍이는 그 동안 많이 외롭고 그 반복되는 실패가 좀 생각을 짧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집에서도 내내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홍이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계속 빠지는 늪 같은 생활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선택들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다른 나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먹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하느라 또 핸드폰을 보는 실수를 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컷뉴스 최영주라고 합니다. 저 우선 감독님께는 그 장선과 변중이 두 배우의 어떤 점이 각각 홍이랑 이제 서희라는 인물을 좀 잘 나타낼 수 있고 또 이제 모녀 관계를 좀 잘 그려낼 거라 생각을 해서 캐스팅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두 배우분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어떤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좀 누구나 가진 지점들 그리고 좀 모녀라면 느낄 법한 그런 관계성들이 좀 잘 나타나 있었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혹시 시나리오를 보면서나 연기를 하시면서 두 분께서 좀 내 안에도 홍이 내지 서희가 있었다고 느끼며 캐릭터에 좀 더 공감하게 되었던 순간 그런 지점들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홍이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 제일 먼저 혹은 원앤 온리 장선 배우님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그거는 제가 장선 배우님 출연하신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아주 보편적인 얼굴로 특별한 인물을 연기하시고 특별한 얼굴을 하고 계시면서도 어떤 아주 보통의 인물을 연기하시는 그게 정말 저는 놀라웠고 홍이 같은 경우도 되게 보통 사람인데 좀 뭔가 어긋나 있는 어떤 결들을 장선 배우님이 잘 담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어떤 장선 배우님만 생각하고 시나리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선 배우님 이 시나리오 거절하시면 영화 못 찍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염두에 오래 마음에 두고 있었고 변중희 선생님은 제가 작은 빛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런 배우분이 어디에 계셨던 거지 할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제가 선생님하고 꼭 작품을 하리라 이렇게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홍이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 만남에서 선생님이랑 시나리오 얘기보다 각자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초기 치매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런 면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런 게 저랑 굉장히 공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기와 어떤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의 어떤 삶까지 서희와 되게 밀접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난 게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저와 좀 그래도 많이 닮아있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저 역시 늘 과제인데요. 저를 있는 그대로 예뻐해주자. 지금 내 지금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주자라고 늘 주문을 외는데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남들보다
남들에겐 관대하고 저에겐 참 엄격한 편인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좀 비판하고 혐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가장 좀 그렇게 느꼈던 장면은 엄마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좀 털어놔보자 하는 장면에서 사실 저희가 그 장면을 찍기 전에 거의 1시간이었나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사를 조금 더 수정을 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대사가 추가됐는데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인 줄 알았어 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연히 어떤 가정이든 그 가정만의 아픔이 있고, 그런데 보통 어린아이들이 그 가정의 아픔을 모두 다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저 안에 우리 집이 뭐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시지만 그 어느 시점, 어느 시즌에 내 탓을 알게 모르게 하는 시간이 있었구나를 오히려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마 그 대사가 공감하게 되는 또 많은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대사고, 저 역시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이제 배우가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할머니, 독거노인, 이제 치매 할머니.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는 제가 시어머니를 93세 때에 한 1년 반 정도 모신 적이 있어서 나름 좀 공부도 좀 해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이런 것과 또 저의 삶의 경험들로 미루었을 때, 어르신들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에서 돌봄이 안 돼서 요양원으로 가면 다 싫어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 거 가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 근데 제 생각은 어디로 가도 다 죽죠. 그냥 본 집으로 돌아가도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것이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양원에 가는 건 우리가 신혼 때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조금 키워나가다가 결국은 나이 먹어서는 살림의 규모가 적어지고 몸이 아파서 요양원이라고 하는 집으로 이사 간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늘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서희가 결정한 거는 제 생각에는 내가 시골집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홍이가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까 너는 다시 건강하게 좀 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내 집, 내가 새로 이사간 그 집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 거야 하는 단단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이가 많이 흔들리고 엎어지고 그러기는 했어도 그 안에 그 서희의 단단함을 좀 더 심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선 배우님께서 얘기했듯이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전부 내 탓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라고 한다는 얘기들을 늘 듣거든요. 근데 네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니고 아빠 탓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서 힘들어서 그래서 좀 더 편한 걸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됐구나 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좀 갖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질문에 답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래원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서로 너무 미워하는 이 모녀의 이야기가 아주 고유하면서도 많은 모녀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서로 거리가 끝내 좁혀지지 않는 이유를 감독님께서는 뭐
각자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폭력이라는 그런 공유한 상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점이 두 사람이 끝끝내 갈등을 계속 이어가는 요인이라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쓸 때 혹은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그 생각했던 거는 모녀 관계, 엄마와 딸 관계이지만 이 두 사람은 이 모녀 관계 이전에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충돌이 계속 이 영화에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뭐랄까요? 이 어떤 사랑하지만 그 안에 어떤 미움도 있고 그 미움이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해서라기보다 자기 안의 모순과 자기 안의 불화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저는 그런 모습이 가족 관계에서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있고 그런 동료 관계에서도 있고 그거가 응축된 것이 모녀 관계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더 넓게 보면 이 사람은 각각의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화해라는 걸로 이 봉합되지 않는 아주 첨예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좀 불화라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해가 아닌 대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는 지점들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변중인 배우님부터 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큼 앞으로도 노력하고 성장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를 보고 제 가까운 지인이 소주를 먹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보고 나면 사실 저희 영화가 감상은 다를 수 있지만 다 다른 이유로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 있는 정말 여운이 남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귀한 시간 아침부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사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 봐주셔서 또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또 뵐 날이 있기를 바라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은 저 안쪽으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장례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